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번 시간에 짧게나마 선생님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자, 먼저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부분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성립과 발전, 이거를 이제 연맹 왕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어, 국가 성립 단계가 있었죠. 여기서 보면 다음 중에는 여기 보면 자,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가는 과정이 있다, 그렇죠? 그중에서 연맹왕국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주제 열기인데, 여기 위치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위치,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전체를 삼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목지국이 있고 백제국이 있는데, 처음에는 목지국이 발달했다가 비료 원조의 백제국에 의해서 마한이 정복되는 과정, 그래서 이제 백제가 성립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하는 가야가 되고 구야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화는 사로국이 돼서 나중에 신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역시 이 부분입니다. 부여의 특징, 그리고 고구려의 특징, 옥저의 특징, 예의 특징, 한의 특징. 그래서 이 삼한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동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 이제 어느 국가에 해당되는지 그거를 반드시 여러분의 매치를 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바로 부여로 가겠습니다. 자, 맨 먼저 부여가 나오겠죠. 예, 부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뭐겠어요? 고구려. 오른쪽 보면 고구려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옥저 동해. 그죠? 그리고 삼한순입니다. 다음에 넘어가 보면, 네, 옥저와 동해, 그리고 삼한, 요 순으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부여를 보겠습니다. 부여는 송화강의 유역입니다. 송화강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송화강 일대가 있는 데가 송화강 그 평야지대입니다, 여러분. 네, 평야지대라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는 어떻겠습니까? 넉넉한 편입니다, 여러분. 네, 어디와는 다르게, 그렇죠, 고구려와는 다르게 넉넉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경과 목축, 그렇죠, 농경이 나옵니다. 평야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농경만 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목축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축을 했으니까 말, 뭐 모피, 족 이런 것들이 수출될 수가 있는 거죠. 일석이초에는 왕으로 사용했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게 이제 핵심이, 중국과는 적대 관계는 분명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중국과는 아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잘 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오가 저가 구가가 있다. 그렇죠. 말마자, 소우자, 돼지저자, 개구자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친한 그런 가축들의 이름을 붙여서 가의 이 명칭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가라는, 그러니까 왕 아래에 뭐가 있었다, 가가 존재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가 아래에 대사자, 사자, 신하들이, 관리가 존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들은 별도로 자기의 지역이었던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런 거를 기억하세요. 사출도. 그래서 각각의 출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네 개의 출도를 다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곳은 수천가, 그렇죠. 이렇게 했고, 여러 가들은, 그렇죠. 왕을 선출하기도 했다. 가들이 왕을 선출했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어떻게 했어요? 가들의 대표자일 뿐이다. 연맹왕국의 특징이죠. 왕은 존재했으나 족장들의 대표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흉년이 들면 왕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왕권이 아직까지는 미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중에 고대 국가로 가면, 삼국에 가면 왕권이 아주 강하게 되는데,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왕권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매우 강했다. 그쵸?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 자, 껴묵거리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죽어서도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평소에 쓰던 것들을 이제 같이 묻어주는 거죠. 순장을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순장. 순장이라는 거는 평상시 그죠? 따르던 사람들이 그 지배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따르던 사람들도 같이 묻어서 죽이는 거죠. 생매장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여에는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 나라의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사, 그 이름을 뭐라 불렀다? 영고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하늘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추수감사제, 여기는 평야지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농경을 했으니 추수감사제와 같은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특이점은 바로 12월이다라는 거죠. 12월. 12월은 사실은 추수도 다 끝나고 이제 한겨울인데 이때 이제 개최됐다는 것은 뭐냐? 그렇죠. 아직도 수렵 사회의 전통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이어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것이죠. 특이한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노래가 좀 재수를 풀어주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바로 소를 죽여 그 굽으로 점을 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정치를 주술식으로 했다는 거죠. 만약에 적이 쳐들어왔다 아니면 공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적을 공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결정할 때 어떻게 했느냐 소를 죽여가지고요 그 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이죠 굽이 있는데 그 굽을 그 열로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 이게 이제 갈라지겠죠. 굽이. 그래서 그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야 되냐, 지금 이제 시기가 좀 너무 이러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소의 그 굽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여는 또 사조목이 전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사조봉은 고조선은 8조목이 있었다 그죠? 네, 고조선은 8조목이 있었는데 부여는 4조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타깝게 부여는요 선비족이라고 하는 북방 유목민족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요 위에서 이제 선비족이 있었는데 이 선비족의 공격을 받고 그죠? 쇠퇴를 했다가 5세기 말에 고구려에 흡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구려에 비록 연명왕국 단계에서 멸망하지만 부의 역사적 의의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 다음으로 출현한 국가입니다.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지만 그 고조선 다음으로 출현한 국가 부여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구려나 백제의 건국 세력은 부여의 후임을 자처했다. 맞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발표에서도 많이 이제 들었을 겁니다. 주몽이라든지 그리고 백제가 부여씨라고 해서 부여를 고구려와 똑같이 거의 뿌리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백제와 고구려다. 이런 거를 여러분 이미 배워서 잘 알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로 가죠. 자, 고구려는 부여 남쪽에 주몽, 고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국을 하죠. 처음 자리 본 곳은 졸본입니다. 졸본. 밑에 보면 오녀산이라고 돼 있죠. 오녀산에 오녀산성이 있는데 여기 이제 졸본성이라고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졸본의 위치는 여러분 공내성 바로 비슷한 옆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공내성이 있죠. 요 옆이 바로 졸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위치상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악지대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넉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평야지대 진출을 많이 하고자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팽창 정책을 실시를 했고 주변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옥저나 동해를 많이 습격을 하고 공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평야지대를 진출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오른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고구려 부여에 대한 중국의 상관들 기록이죠. 자, 결국에는 노락질 좋아한다. 고구려는. 근데 부여 사람은 후덕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는 아주 부정적으로, 부여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이런 기록 남긴 이유는 뭘까요? 그쵸. 기본적으로 부여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중국과 외교 관계도 맺고 아주 친하게 지냈죠. 하지만 고구려는 어떻습니까?
평야지대로 진출하고자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과는 적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죠? 중국은 고구려를 좋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뭐 사람이 진짜 중국 사람들 말대로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잘해주는 친구는 우리가 좋게 평가를 하고 자기한테 못해주는 친구는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인격과는 상관이 없죠. 나의 어떤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압록강의 국내성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이제 원래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깁니다. 국내성 위치는 아까 확인하시고요. 오부 연맹을 토대로 오부 연맹입니다. 우리 오부 연맹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22페이지에 오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개의 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변 작은 나라를 적극 아우르고 한 9년을 공략했다. 한 9년이 어디 나죠, 갑자기? 그렇죠. 우리가 위만 조선이 누구에게 멸망했습니까? 한 나라에게 멸망을 했죠. 한에게 멸망을 하고 나서 그 지역에 한 군현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죠? 한 군현이, 그렇죠? 그래서 이 한 군현 내에 뭐가 있었냐면 고구려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구려가 뭘 격파하면서 한 군현을 격파하면서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던 거죠. 자,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그렇죠? 가의 표현이 있습니다. 등의 대가들이 있었다. 그래서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 아래에 뭐가 있었다? 가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부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왕 안에 가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각기 사자, 조위, 선인 등의 관리가 있었고, 부여는 뭐가 있었죠? 대사자, 사자, 이런 게 또 있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단 범죄에서 제가 회의를 열었다. 여러 제자, 가는 가를 얘기, 왕 아래 가를 얘기하는 거. 여러 명의 가들이 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노비로 삼고. 서옥제 중요합니다. 서옥제는 남자가 혼인한 뒤 일정 기간 처가에 살다가 가족 데리고 남자 집으로 돌아가는 혼인 형태였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고구려 해서 유지동의전 있죠? 여기 보면 서옥이라 있습니다. 서옥은 사위서자의 지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처갓집에 뒤에 작은 별채를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위의 집이라 해서 집을 짓고, 어차피 결국에는 아내를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잃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가는. 그래서 처가의 노동력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처가의 노동력으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한다? 서옥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국이 씨 주몽과 그 유아부인, 그렇죠. 주몽 어머니가 유아부인입니다. 그래서 조상지 성겼고,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창 행사, 10월입니다. 어디와는 다르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부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또 연명항공이 뭐냐라는 것들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옥저와 동해입니다. 자, 옥저와 동해는 함경도, 강원도 북부 동해안 지역입니다. 위치는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비옥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공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해산물 동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선진 문화를 수용하는 데는 늦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너무 위치가 처져 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에는 거리가 너무 많이 멀죠.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구려 압력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흡수될 수밖에 없었고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 사실은 기본적으로 연명왕국 단계는 아닙니다. 소국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국 단계. 그리고 음락마다 음권 삼노라 불리는 군장 사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들 대체로 언어와 습성이 고구려 비슷해서 똑똑하고요. 옥저 혼인푸소 민며느리제가 있다. 밑에 보시면 됩니다. 밑에 뭐와 비교했다? 고구려의 서옥제와 옥저의 민며느리제,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서로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신랑집에 여자만 내시는 길로 아내로 삼는다. 여자가 어른이 되면 친정을 얻으니까 여자가 어른이 되면 원래 어디부터 가는 겁니까? 신랑집은 먼저 가죠. 이때는 서옥은 여자 집에 있다가 그런 거고 신랑집으로 먼저 갔다가 그렇죠? 성장하여 기르면 아내로 삼고 그 여자가 어른이 되면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친정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랑집에 돈을 지불한 다음에 다시 신랑집으로 데려온다. 그렇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 알겠죠, 그죠? 읽어보면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며느리에서 제 비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가매장합니다. 그리고 가매장이라는 얘기는 임시로 매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체를 바로 매장하지 않고요. 옆에다가 임시로 매장을 했다가 나중에 어머니나 돌아가시면 그 뼈를 다시 추스려 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같이 묻어주는 가족 공동 무덤 이런 것들이 이제 목각에 안치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각 입구에 뭐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고 이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해는요. 동해의 특징은요. 당궁이라는 활 그리고 과하마 오른쪽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는 지나갈 과자죠.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게 있는 그런 말이다 그 말이죠. 반어피는 바다포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어는 반어피니까 피복이죠. 바다표범의 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계온을 엄격하게 지켰다. 그렇죠? 지족자의 전통 우리 신석기 시대 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 중요합니다. 책화 함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책화라고 하는 건 다른 부족을 함부로 침범했을 때 책화를 해서 노비나 소마를 배상하게 한다. 산천을 중시했다는 거죠. 함부로 들어가지 않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10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했다. 자,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했다는 게 어디와 같습니까? 10월이니까 고구려와 같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자 고조선 자 마지막 사만입니다. 자 사만은 여기 밑에 형사취수제도 있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한다. 이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취한다. 형수를 취한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형수가 형수는 그대로 이제 홀로 죽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형의 재산이 형수에게 가고 형수는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다른 남자에게로 간다, 그죠? 그러니까 가족 구성을 보호하고 재산이나 인력이 다른 집안으로 빠져나간 것을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처음에는 남방의 진이라고 했습니다. 진은 자 위만 조선하고 한이 진하고 교육을 할 때 중간에 위만 조선이 뭘 했죠? 위만 조선이 중개무역을 했다, 그죠? 그래서 한이 요거에 못마땅히 생각해서 위만 조선을 멸망시킨 거죠. 그래서 그때 진입니다. 이거 성장하고 여기에 이제 수많은 유의민이 왔었죠. 고조선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유의민이 남하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철기 문화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이만이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도착 문화가 발전하고요. 이제 분열이 촉진이 되죠.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되는 겁니다. 사만 중에서 마한 세력이 가장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지국이죠. 여러분 앞에서 아마 봤을 겁니다. 이게 보면 목지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백제국의 아래. 요게 이제 가장 강했습니다. 마한왕 진왕으로 추대되어 사만 전체를 주도하기로 했죠. 그 밖에 이제 세력은 신지, 업차 이런 건 정치적 지배자가 있었고요. 이와 별도로 사만에는 제사장인 청군을 뭐 하는 사람이다? 제사장입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 청군. 그 다음에 청군이 사는 지역,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군은 농경 정부 의뢰를 주관하고요. 소도에는 정치적 지배자인 권력이 미치지 못했으므로 죄인이 도망해 잡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군과 소도의 존재를 통틀어 사만이 어떻다? 사만이 재정 분리 사회였음을 재정 일치는 어디였습니까? 고조선이 재정 일치였다. 그죠? 고조선은 기본적으로 당군, 왕검이라는 단어 자체가 재정 일치였다.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를 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사마는 달랐습니다. 재정 분리 사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사마는 철기 문화에 기반을 뒀습니다. 그죠? 변한 지역 철기. 그래서 벼농사도 평야지대가 많죠. 그래서 벼농사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계절제를 합니다. 5월을 수린날 그리고 10월 그렇죠? 일단은 계절제 이런 걸 해서 두 번, 1년에 두 번이죠.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 특별한 건 없고 역시 변한 지역에는 철 그렇죠? 그래서 낙랑군과 우회로 수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낙랑군은 여러분들 한 군현 중에서 끝까지 남은 지역 있죠? 그게 낙랑군입니다. 여러분 미천왕 때 낙랑군이 토벌이 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살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철기문화관에서 마하는 한강유역을 일제 노한테 병합됐다. 백제 통합되고 변하는 구야국, 진화는 사로국. 그래서 백제, 가야, 신라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점점 물러가게 된다. 고대 국가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천군과 소도 요 부분 있죠. 그리고 요 부분은 한번 읽어보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은 이걸로 해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사 좋은 성적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